프리미엄 스마트 러닝 윌라. 살면서 한 번은 꼭 들어야 할 명강의. 대한민국 명강을 만나다. 본 클립은 강연의 하이라이트입니다. 전체 내용이 궁금하시면 윌라를 검색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일 잘하는 사람은 단순하게 합니다의 저자 박서연입니다. 그럼 먼저 왜 단순하게 일하는 법을 배워야 할까요? 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이제 워라밸이라는 단어가 이제 많이 퍼졌는데, 워라밸이라는 건 이제 단지 이제 뭐 트렌드 수준이 아니라 이제 삶의 패러다임으로 바뀐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전에는 아니 회사 생활을 하려고 하면은 자기 생활을 좀 희생해야지, 그다음에 좀 성공하려고 하면은 자기 삶을 그렇게 깐깐하게 다 챙길 순 없지라고 이렇게 말하는 게 일반적이었고, 저는 일은 그냥 뭐 돈을 벌기 위한 거나 성취를 위한 거고 제 삶이 더 중요해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되게 아웃라이어처럼 보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솔직히 뭐 부장님들 이런 분들은 속으로는 그렇게 생각할지 몰라도 차마 입으로 아니 그 개인 생활보다는 회사가 더 중요하지, 일이 더 중요하지, 뭐 팀장 됐으면 뭐 됐으면 이제는 회사 중심으로 살아야지 라는 말을 이제 감히 할 수 없게 됐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런 말을 하게 되면은 이제 인사팀에서 메일이 와서 잠깐 보시죠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뭐 단순히 트렌드 수준이 아니라 삶의 패러다임으로 바뀌고 있는 건 정말 좋은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저희 워라밸의 대부분에 대한 얘기가 퇴근 이후의 시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퇴근 이후의 시간은 뭘 해도 재밌어요. 원데이 클래스처럼 공방을 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런 거처럼 수업 들으실 수도 있고, 사실 뭐 넷플릭스만 봐도 너무 재밌죠. 유튜브만 보더라도. 그래서 퇴근 이후의 시간은 뭘 해도 재밌고 안 배워도 재밌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저희가 일하는 시간이 너무 긴 거예요. 왜냐하면 한국 사람이 평균 6.8시간 정도 자는데, 그럼 주중에 뭐 9 to 6로 일한다고 계산을 하더라도 뭐 출근 시간 이런 거 조금 빼고 나면은 65%가 일하는 시간이고, 그 다음에 퇴근 이후의 시간이 35%예요. 그러니까 일 시간은 불행한 채로 내버려 둔 채 일 이후의 시간이 재미있는다고 워라밸이 된다라고 말하는 거는 어불성설인 거죠. 왜냐하면 회사에서는 프로젝트도 맨날 망해, 팀장님은 맨날 가져오면 맨날 수정하고 다시 해, 클라이언트는 막 항의해 막 이러는데, 퇴근 이후에 배우는 요가에서 요가 다리가 막 목 뒤로 넘어간다고 인생이 그렇게 행복하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진짜 워라밸은 일하는 시간도 괜찮아야 돼요. 행복하긴 좀 어렵겠죠. 왜냐면 CEO 제외하고는 그렇게 회사가 재밌지 않아요. 그러나 어쨌든 회사가 불행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저희는 가만히 있으면은 일하는 시간이 되게 괴로워요. 왜냐하면 첫 번째로 워라밸의 역설인데, 워라밸 시대를 맞아서 퇴근 후 삶은 되게 좋아졌어요. 공짜 프로그램도 진짜 많아요. 문화 그 뮤지엄이나 뭐 이런 데서 되게 프로그램 많아요. 그런데 퇴근까지 참는 게 너무 고통스러워요. 두 번째는 주 52시간이 역설인데, 주 52시간이면서 막 빨리 퇴근하래요. 그러면서 막 부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막 요즘은 그렇게 늦게까지 일하면은 뭐 일 못하는 거래. 그러면서 막 쿨한 척하면서 집에 빨리 보내려고 그래요. 그러면 사실 일의 시간이 줄어들었으면 일의 양이 어떻게 돼야 돼요? 줄여줘야 되잖아요. 근데 일의 양은 그대로 놔둔 채 빨리 집에 가래요. 막 쿨한 척 하시면서. 이게 일의 양은 절대로 영원히 줄어들지 않습니다. 자, 세 번째는 기대 인플레이션인데요. 사실 작년이나 올해 저희가 그 인간이잖아요. 그런데 연차나 직급이 올라가니까 퀘스트가 점점 증가해요. 그래서 일하는 시간이 괴롭죠. 일하는 시간이 불행한데 삶이 행복하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단순하게 일하면서 더 원하는 것을 성취하는지 있는 데에서 7가지 능력을 말씀을 드릴게요. 기획하고 언어하고 관계 3가지 파트로 얘기할 겁니다. 첫 번째는 단순하게 기획하다예요. 이거는 기획은 원하는 미래를 현실로 만드는 능력이기도 하고, 다시 말하면 핵심 프로젝트를 찾는 눈이에요. 왜냐하면 저희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있지 않으면 되게 복잡하게 일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단순하게 일하는 것보다 복잡하게 일하는 게 되게 쉽거든요. 그게 왜 그런지 예를 들어볼게요. 저희가 이제 막 이렇게 매일매일 이렇게 프로젝트를 하잖아요. 근데 연말쯤에 저희의 상사가 우리 보고 실적이 별로 없다면서 실적을 늘리라고 막 쪼아요. 그러면 저희가 이제 뭐라도 좀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2가지 방법이 있어요. 지금까지 했던 프로젝트 중에서 고만고만하고 별로 실적이 없는 프로젝트를 없애고 S급 프로젝트를 하는 거, 아니면 두 번째는
작년에 한 10개 정도 B급 프로젝트를 고만고만한 걸 했는데 상사가 막 쪼으니까 그래서 작년에 했던 거 좀 양을 늘려서 12개 하는 거예요. 자, 보통 어떻게 선택해요? 후자를 많이 선택해요. 왜냐하면 위에서 쪼니까 어쨌든 성인이 보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양을 늘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는 너무 바빠 죽어요. 왜냐하면 작년에 10개 프로젝트 하는 것도 너무 바빴는데 12개로 늘렸으니까 20%나 업무량을 늘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담당자는 바빠서 죽는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상사는 정말 훌륭하게 업무량을 늘린 정말 훌륭한 생산성 20% 늘어난 훌륭한 직원이구나라고 생각하냐? 그러지 않아요. 왜냐하면 작년에 10개 했는지도 몰랐어. 워낙 고만고만한 거 해서 얘가 9개 했는지 11개 했는지도 몰랐는데 얘는 맨날 바빠 죽겠대. 맨날 고만고만한 프로젝트 하면서 이렇게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희는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으면 B급 프로젝트 100개를 만들려고 하는 성향이 있어요. 그래서 원하는 미래를 현실로 만드는 능력, 이 기획 능력에는 핵심 프로젝트를 찾는 눈이 부재로 붙어 있습니다. 원하는 미래를 이루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획의 기본적인 라인은 소위 기획의 양대 산맥이 있어요. 소위 맥킨지 라인의 그 로지컬 띵킹이라고 해서 어떻게든 문제를 분석하고 그 다음에 묶어서 해결하고 하는 게 있고, 또 하나는 스탠포드 디스쿨이나 로저 마틴에서 나오는 디자인 띵킹이라고 해서 상대방의 니즈를 관찰해서 방법을 찾고 프로토타입을 해서 실행하고 이렇게 하는 또 방식이 있어요. 그런데 두 가지 방식은 또 업종마다 다르기 때문에 저는 모든 경우에 해당하는 메이저 취향, 그거를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3대 원칙, 진짜 열망을 찾아서 문제를 잘 쪼개고 대표 프로젝트를 내세우자. 이걸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저 아마존닷컴의 제프 베조스, 전략은 변하지 않는 거에 토대를 두어야 된다. 사람들은 10년 후 무엇이 변할 것인지는 묻지만 무엇이 변하지 않을 것인지는 묻지 않는다. 세상이 어떻게 바뀌더라도 고객이 원하는 가치를 제공한다면 고객은 외면하지 않는다가 진짜 열망을 찾아서예요. 사실 고객들이나 우리 상사나 진짜 열망은 크게 달라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100년 전이나 올해나 100년 후에 저희가 풍등이나 이런 데다가 소원을 적는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100년 전하고 올해하고 100년 후에하고 적는 소원이 크게 달라지지 않아요. 소비자들의 방식은 달라질 수 있고 상사가 어떤 프로젝트를 원하는 그 해의 아젠다는 달라질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 원하는 진짜 열망은 크게 달라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좀 더 저렴한 제품을 살고 싶고 나를 존중받고 싶고 하는 그런 기본적인 열망들 있잖아요. 그래서 진짜 열망을 찾는 거, 이게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거는 매니저이신 분들을 위해서 쓸게요. 뭐냐면 사람과 시간의 활용 능력인데요. 이 글이 나오자마자 많은 매니저들을 절망해서 구해줬어요. 온켄 주니어와 도널드 바스가 얘기한 누가 원숭이를 가졌는가라고 하는 논문이에요. 이게 많은 매니저들의 정말 많은 고민을 해결해 주는 겁니다. 기회가 되시면 읽어보세요. 이렇게 리더가 있어요. 그러면은 아침마다 이제 이런 일이 생겨나요. 부서원이 와서 좋은 아침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아시다시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딜레마는 뭐냐면 자신이 개입할 만큼 문제에 대해서는 충분히 알아요. 그런데 자신에게 기대되는 즉각적인 결정을 할 만큼은 알지 못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팀장님, A 제품 B 부품 가격이 20% 올린대요. 자, 그러면 A 제품도 알죠. B 부품도 알죠. 20% 올린다는 게 뭔지도 알죠. 그런데 지금 당장 결정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럼 거래를 끊어 이럴 수도 없고 올려줘 이럴 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대부분 어떻게 해결하냐면 그래 알았어. 근데 내가 지금 바쁘니까 생각해보고 나중에 말해줄게 라고 얘기하고 가요. 그러면 처음에는 원숭이가 이 사람 뒤에 있었잖아요. 그런데 원숭이가 리더한테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팀원은 되게 행복한 표정으로 돌아가죠. 자, 그러면 이 원숭이를 이제 해결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 원숭이를 해결하기 전에 다른 팀원이 와요. 그러면서 또 얘기하죠. 좋은 아침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아시다시피 이러면서 또 와요. 그 다음에 상무님실에서 전화가 또롱또롱 와요. 그러면서 또 이렇게 얘기해요. 문제가 있어. 이러면서 또 줘요. 이래서 주말쯤 되면은 원숭이가 30마리가 등 위에 있게 돼요. 자, 그러면 처음에 리더를 맡으신 분, 처음에 팀장이나 부서장이나 임원을 맡으신 분들의 전형적으로 나오는 게 뭐냐면 시간이 없어서 죽을 것 같아요. 너무 힘들어요. 왜냐하면 실무자 때는 자기가 핸들링할 수 있는 프로젝트가 대부분이었는데 이제 리더가 되면서부터 자기가 직접 핸들링할 수 없는 문제가 대부분이에요. 그런데 처음에 이런 많은 원숭이를 허덕이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소위 실무자 때 난다 긴다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돼요. 왜냐? 실무자 때는 자기가 탁탁탁탁 다 처리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탁탁탁
탁탁탁탁 처리하는 습관 때문에 리더가 돼서도 문제를 끌어안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말에 막 그 쉬지도 못하고 원숭이를 한 15마리 정도 처리한다고 치더라도 여전히 등에 15마리가 있고 아침에 출근하자마자 좋은 아침이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하면서 또 누가 와요. 자, 그러면 이제 이 리더 같은 경우는 이 수많은 원숭이를 등에 들고 있으면서 막 희생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팀원이 이제 리더를 보면서 아, 우리 리더는 정말 저렇게 혼자 원숭이를 다 지고 있으면서 희생하는 정말 훌륭하고 희생적인 리더야. 정말 훌륭하고 좋은 리더야 라고 생각하나요?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여간 뭐만 보고만 하면은 무슨 알을 품듯이 가져가가지고 대답을 안 해주는 거예요. 캐비넷에 숨겨놓고 말을 안 해줘요. 그러니까 이제 이 팀원 입장에서 어떤 생각이냐면 뭐만 가져가면 블랙홀처럼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한 이틀 만에 그냥 대답을 해줬으면 아무 문제가 안 될 걸 1주, 2주 동안에 대답을 안 해주니까 자기가 막 상무님한테 혼나고 막 고객사한테 혼나고 막 그래서 가서 막 빌고 막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리더가 되게 일을 못한다고 생각하게 돼요. 그래서 이때 리더들이 되게 힘들어요. 왜냐하면 일 되게 잘한다고 해서 리더가 됐는데 리더가 되고 나서 천덕꾸러기처럼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원칙이 뭐냐면 원숭이를 바로 돌려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직원이 원숭이를 다시 가져올 때까지 다른 일을 하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자, 이게 원숭이를 즉시 돌려주는 방법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리더이신 분도 있고 리더가 되실 분들도 있지만 이걸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